자, 5월 13일, 5월 13일 주간, 이제 국내 야구랑 일본 야구 프리뷰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낮에, 일본 야구가 낮에 두 경기가 있어요. 1시에 니오넴이랑 라쿠텐, 이쪽 두 경기가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방송도, 라이브 방송도 지금 뭐 11시 돼서 켰는데 조금 일찍 진행하고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는 저녁 경기들이니까 좀 여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리오넴 대 오릭스 경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리오넴, 네 맞습니다. 리오넴 선발 이토 히로미 그리고 오릭스는 쿠리아렌 등판하죠. 일단 리오넴이 드디어 좀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났어요. 지금 퍼시픽 팀들이 계속해서 홈에서 승률이 안 좋다고 제가 자주 언급을 했는데 이제 라쿠텐 상대로 주말 시리즈 수입을 가져가면서 그나마 좀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줬고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줬고요. 그리고 오늘 선발 뭐 등판하는 애들도 상당히 뭐 괜찮죠. 특히 최근에 이토는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괜찮고 6경기 동안 4승 1패 방울 2.45 기록 중인데 얘가 초반에 좀 흔들려서 그렇지 최근 3경기 훌륭하거든요. 또 직전 경기가 오릭스 원정이었고 7이닝 1실점 비자책으로 깔끔하게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원정 가서도 9이닝 1실점 완투를 보여줬고 라쿠텐 상대로도 7이닝 1실점 뭐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좋아요. 이제 이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좀 이닝 소화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 이제 7이닝 이상은 좀 먹어준다.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리고 얘가 오릭스 상대로 지난 시즌 좀 기복이 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홈에서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토가 얘가 가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잘 던지다가 한 번씩 구위가 조금만 떨어지면 엄청 두드러 맞거든요. 엄청 맞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크게 무너질 때가 그 시즌 중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갑자기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오릭스가 타격 흐름이 좀 꺾였거든요. 좀 꺾여가지고 최근에 빠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나쁘지 않게 던질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쿠리아레는 퍼시픽 넘어와서 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6경기 동안 4승 0패 방울 1.2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뭐 매경기 너무 잘 던져요. 아직까지 뭐 최다 실점이 뭐 2실점인 만큼 뭐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니오넴 상대로도 되게 좋거든요. 니오넴 상대로도 얘가 히로시마 있을 때도 그 교일전에서도 상당히 좋은 피칭 내용 보여주면서 니오넴만 만나면 좀 날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퍼시픽 넘어와서도 벌써 3번 등판했죠. 니오넴 상대로. 지 시즌에 이제 6경기 중 반이 이제 니오넴이긴 했는데 다 이겼어요. 3승 0패 그리고 방어율 0.72 상당히 준수합니다. 뭐 너무 니오넴 상대로는 너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늘 경기도 좀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니오넴이 어쨌든 홈에서 지금 경기력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래도 잡을 거라고 보긴 해요. 잡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오릭스 타격감이 좀 죽어 있다 보니까 다만 이거 마헨을 건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빡세 보입니다. 아무래도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리오넴 승 보면서 오릭스 프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5.5 언더 이거 해외는 거의 6.5를 준 거 같거든요. 뭐 5.5 준 데도 있는데 그냥 좀 후하게 6.5 준 데가 있어. 그 6.5 줬으면 저는 이거 되게 좋게 봤을 것 같은데 5.5여도 저는 언더 본다는 마인드입니다. 사실 이거 언더 이거 역배당 받았는데 배당 대비 되게 메리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승 프렌 언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쿠텐 대 지바롯데 경기 한번 봅시다. 라쿠텐 대 지바롯데 일단 두 팀 다 흐름이 가장 안 좋은 두 팀입니다.
라쿠텐도 라쿠텐대로 너무 안 터지고요. 빠따가 마운드도 너무 약하고 지바롯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타격이 너무 약하죠. 얘네 리오넬 세이브 원정에서 수입을 당했는데 뭐 당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수입 당하는 구간 그 3연패 구간 동안 빵 득점이에요. 빵 득점. 빵빵빵. 아예 득점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바의 타격감도 너무 별로고 근데 라쿠텐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최근 팀 타율이 1할 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선발에서 그나마 누가 안정적이냐 본다면은 저는 그래도 오지마가 조금 더 낫다고 봐요. 라쿠텐 선발은 쇼지 코세이 그리고 지바롯 때는 오지마가 등판을 하는데 쇼지 코세이 얘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올 시즌 첫 등판을 가져갔죠. 4.2이닝 동안 1실점 기록했습니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볼질 엄청 하는 투수예요. 직전 경기도 볼넷 4개나 내줬습니다. 그 정도로 볼질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얘는 좀 불안하거든요. 지난 시즌도 방어율 6.98로 마무리했고 지난 시즌은 유독 안 좋긴 했지만 저는 올 시즌도 첫 경기 그 지바롯 때 상대로 원정 가서 던졌을 때 뭐 볼 던지는 거 봤을 때는 사실 큰 기대는 안 된다. 물론 이때도 1실점밖에 안 하긴 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 보였고 일단 이닝 소화가 제대로 안 되죠. 저는 얘는 못 믿는다. 그리고 지바랄 때 오지마도 기복이 좀 있긴 합니다. 얘도 기복을 타긴 하는데 그래도 라쿠텐 상대로는 좀 강한 편이거든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그리고 올 시즌도 라쿠텐 상대로 홈에서 8이닝 무실점 원정에서 7이닝 2실점 기록한 만큼 라쿠텐 한정 괜찮은 투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바롯데 쪽 보겠습니다. 어차피 둘 다 타격감은 안 좋고 그리고 불펜도 그래도 지바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바 승 그리고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이게 주말 지나면 타격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뭐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좀 투수를 믿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6시 경기고 요코하마 대 한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장도 이제 원래 요코 홈구장을 안 씁니다. 그 세컨 구장을 쓰는데 하도프 에코 스타디움 뭐 여기서 써요. 여기가 특이사항으로는 인조잔디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비하는 데 있어서 좀 변수가 나올 수 있다. 뭐 내야 수비를 하다가 실책이 나와도 그 좀 뭐 잔디바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일단 요코하마 선발 K 그리고 한신은 사이키 등판합니다. K 5경기 동안 3승 1패 방어율 1.03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적응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좋은 피칭 내용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 시즌 이제 주니치 원정에서 3실점 내준 거 말고는 싹 다 무실점 그리고 1실점 이것도 주니치 원정이었네요. 주니치 상대로 실점만 가져갔고 나머지 팀들 상대로는 실점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신 원정 가서도 7이닝 무실점 잘 던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K는 이제 잭슨이랑 같이 좀 기대가 돼요. 되게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신의 사이키 6경기 동안 3승 3패 방어율 2.58 기록 중이죠. 사이키가 오히려 조금 좀 올 시즌 기복이 좀 있죠.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직전 요미 원정에서도 5이닝 무실점 잘 막아줬지만 지난 시즌이랑 뭐가 다르냐면 확실히 이닝 소화를 지난 시즌보다 못하거든요. 지난 시즌은 뭐 7이닝, 8이닝 밥 먹듯이 던져줬는데 올 시즌은 7이닝 이상 소화해주는 경기가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나머지 5이닝, 6이닝에서 내려가고 그 왜 그러냐면 좀 볼질을 해요. 지난 시즌에는 이렇게 볼질을 많이 안 했는데 올 시즌은 유독 좀 볼넷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키도 작년, 재작년 포스는 안 난다. 약간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얘가 요코하마 상대로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타 팀들에 비해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요코하마 또 이제 오스틴이랑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타격감이 점점 올라올 거라고 매번 언급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히로시마랑 이제 홈에서 경기 치르는 동안 그래도 점수는 이제 어느 정도 내주고 있고
그리고 오스틴도 직전 경기 4타수 2안타로 좀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구하라도 뭐 안타 쳐주고 있고, 저는 이제 좀 계속해서 올라올 거라 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저는 K가 너무 좋아서 이번 시즌 사이키보다 오히려 더 안정감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한시는 얘네가 빠따가 한창 좋다가도 제가 한신 경기도 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빠따 좋다가도 갑자기 식어버리는 게 또 한신이다. 얘네 요미우리랑 시리즈 치르면서 10점, 7점, 4점 빠따 터지다가 또 주니치랑 홈에서는 2점, 1점 마운드발로 이겼어요. 그런 거만큼 한신은 또 갑자기 빠따가 식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인지라 저는 오늘 경기 요코 역배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의 프랭 그리고 언더 볼게요. 그리고 주니치 대 야쿠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판테린돔이 아니라 도요하시 그 시민구장, 도요하시 시민구장 여기서 하거든요. 여기는 좀 그 판테린돔이랑 비교했을 때 경기장이 작아요. 그래서 점수가 좀 많이 날 수 있다. 좀 되게 잘 넘어가는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선발 매치업도 준시 선발 미우라 그리고 야쿠르트는 오가와 등판합니다. 그래서 준시 미우라 한 경기 등판해서 1승 0패 방울 3.69 그냥 5이닝 2실점 기록했어요. 한 경기 등판해가지고. 근데 저는 미우라 좀 더 지켜보고 싶은 게 직전 경기 사실 한신이 점수 더럽게 못 낸 경기거든요. 이날 제가 이때 한신을 들고 갔을 거예요. 한신을 들고 갔나 뭘 했나 뭐 그런데 이날 얘 볼넷 5개 내줬습니다. 그리고 한신이 말루 찬스가 2번인가 3번인가 잘루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득점권 때마다 그때 치카모토랑 뭐 모리시타 이런 애들이 엄청 날려댔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막은 거지. 사실상 그 경기 내내 피칭 내용은 되게 불안했다. 되게 불안했고, 그리고 야쿠르트 오가와도 4경기 동안 2승 2패 방울 2.93 기록 중입니다. 오가와가 최근에 뭐 나쁘진 않아요. 히로시마랑 주이치 상대로 뭐 잘해주고 있긴 한데, 오가와 얘도 사실 언제 무너져도 좀 이상하지 않은 선발 자원이긴 하거든요. 좀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얘도 준시 상대로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 다 항상 만나기만 하면 좀 꾸준히 실점을 내주긴 했거든요. 이번 시즌도 뭐 원정 가서는 6이닝 2실점 기록하긴 했지만 오늘 판테린돔이 아니다 보니까 오가와도 마찬가지로 좀 실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사실 승패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승패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그래도 이거 주니치 역배를 보는 이유는 그냥 불펜 구간이 주니치가 조금 더 좋아 보여서 그런 거지, 사실 승패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저는 오버 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버가 역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판테린놈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점수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둘 다. 그래서 주니치 승, 프랭, 그리고 오버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경기인데 굳이 추천드리자면 오버 건드릴 것 같다. 그리고 히로시마 대 요미우리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히로시마 대 요미우리. 히로시마 선발 모리시웨이 그리고 요미우리는 토고 등판하죠. 모리시웨이 5경기 동안 3승 1패 방울 2.83. 그냥 좀 기복을 타긴 하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어느 정도 던져주고 있거든요. 홈에서는 방울 1.93, 원정에서는 4점대로 좀 차이가 있죠. 최근 원정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고, 또 직전 경기가 요미우리 원정이었어요. 6이닝 2실점 기록을 했고요. 요미 상대로는 뭐 홈에서 이번 시즌 6이닝 1실점 그리고 뭐 커리어 내내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많이 만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최근 요미우리가 또 좌한 상대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 저는 오늘 또 홈 경기다 보니까 적당히 한 6이닝 소화하면서 한 2실점 내로는 막아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요미우리의 이제 토고는 4경기 동안 0승 3패 방울 8점대 난리 났죠. 근데 얘가 아무래도 시즌 초에 완전 그냥 죽 썼잖아요. 특히 히로시마 원정 가서 제대로 완전 털렸었죠. 3.1이닝 10실점. 이 경기 뒤로 이제 조정 기간을 좀 거쳐서 2군 내려가서 조정을 해서 올라왔고, 시즌 초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구속이 안 나왔어요. 구속이 원래 그래도 150은 찍혀야 되는 앤데
140대에 머물다 보니까 페스티벌이 엄청 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리고 변화구, 어쨌든 변화구 강점이 있는데 변화구 속질 않고, 그래서 그게 문제였는데, 저는 이제 직전 경기 아무래도 이제 막 한 달 만에, 약 한 달 만에 올라왔잖아요. 조정을 거치고. 그래서 제가 이때 한신전에서도 드렸던 말씀이, 제가 이때 한신을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때 드렸던 말씀이, 토고는 괜찮을 것 같다, 잘 던질 것 같다. 보통 이렇게 에이스 투수들 흔들릴 때 이제 밑에 내려가서 조정 기간 좀 거치고 올라오면은 살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 NPB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신전을 봤는데 좋아요. 좀 살아난 것 같아요, 확실히. 6이닝 동안 3실점 이자체. 이때 수비 실책이 조금 있기도 했고, 어쨌든 저는 그때 한신 쪽을 본 게, 토고가 한창 좋을 때도 한신 상대로는 조금 약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2, 3실점 정도는 좀 꾸준히 내준다고. 그래서 이제 반대 본 거지, 이 토고 개인의 폼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살아났다. 구속도 150 이상 찍혔고요. 괜찮아 보여가지고, 얘가 원래 한신 상대로는 조금 부진해도 얘가 원래 히로시마 상대로는 정말 강해요. 지난 시즌도 7경기 등판해서 방어율 1.52, 그 지난 시즌도 방어율 1.38 기록할 만큼 원래는 히로시마 상대로 극강인 애라, 올 시즌 뭐 구속도 안 나오고 너무 부진해서 첫 경기 털리긴 했지만, 저는 오늘 좀 제대로 복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토고 믿고 요미승 봅니다. 요미승 보고 마인승 보고 6.5 언더 봅니다. 다만 요미우리도 지금 오카모토 이제 장기간 좀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제 타격이 이제 점점 좀 안 좋아질 거다, 흐름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야쿠르트랑 시리즈 치르면서, 원래 야쿠르트 원정만 가면 점수를 되게 잘 내는 요미우리인데 2점, 3점, 1점 이렇게 냈습니다. 최근에 타격감이 그렇게 썩 좋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요미승의 마인승, 그리고 언더 접근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대 세이브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딴 거 볼 거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모이넬로가 등판하잖아요. 얘가 지난, 제가 세이브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등판이 세이브 원정이었죠. 7이닝 무실점, 피안타 단 하나였습니다. 세이브 상대로 너무 강해요. 원정에서도 강하고 홈에서도 강하고, 지난 시즌 6경기 등판에서 4승 0패, 방어율 0.78. 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잘 던질 거다. 그리고 이것도 그 소뱅 페이페이돔이 아니라 교세라돔에서 경기 치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상관없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세이브가 좌한 상대로 진짜 못 칩니다. 좀 심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오늘도 모이넬로는 호투할 거다. 그리고 세이브 선발 스가이 신야 4경기 등판에서 3승 1패, 방어율 2.18 기록 중이고, 얘도 뭐 나쁘지 않아요. 한 번씩 뭐 흔들릴 때가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게 뭐 꾸역꾸역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볼질을 한다. 경기당 볼넷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거의 3개 이상은 꾸준히 내주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소뱅이 타격감이 어느 정도 올라왔단 말이야. 얘네가 아직도 부상자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소뱅이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뱅 승의 마인승,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LG 대 키움 볼게요. 국내하고 한번 봅시다. LG 치리노스, 키움은 조영건 등판하죠. 일단 LG도 주말에 막 더블헤더 뭐 치르고 하면서 좋았어요. 삼성 상대로 수입을 하고 올라왔고, 또 하루 쉬었고, 뭐 타격감이 엄청 터지는 느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마운드 자체는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치리노스랑 조영건이면 이거 체급 차이가 너무 나죠. 키움은 하나 상대로도 뭐 그랬지만 선발들이 은근히 버텨주다가도 결국엔 불펜 가면은 터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불펜 구간이 너무 약하고 마운드가 너무 약하고, 오늘 키움이 잡으려면은 빠따가 터져야 되는데 뭐 빠따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치리노스가 너무 잘 던져요. 너무 잘 던지고, 얘는 올 시즌 흔들린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살짝 뭐 불안하거나 뭐 그런 게 있어도 결과 자체로 보면은 싹 다 2실점 언더로 막아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폰세 가려져서 그렇지 치리노스도 굉장히 훌륭하다.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키움이 또 처음 상대하다 보니까 고전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발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LG 승, 마인승, 5이닝 승의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언더로 보는 이유는 키움이 점수를 못 낼 것 같아요. LG가 뭐 한 6, 7점 내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SG 대 NC. SSG 선발 문승원, NC는 라일리 등판하죠. 일단 NC가 너무 잘해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흐름이 상당히 좋고, 제가 주말에도 NC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프렌 활용했죠, 일요일에. 너무 좋았고, 지금 무패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승 이어가다가 두산이랑 한번 그때 비겼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두산 상대로 2연승 챙겨가면서 지금 무패 원정만 계속해서 치르는데, 이제 홈구장을 못 쓰잖아요 지금. 원정만 치rum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빠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터지고 있고, 와,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호준 감독님 있잖아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때 일요일 날 더블헤더 1차전이었어. 제가 이때 NC 프렌을 가가지고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이때 김주원이랑 그 박세혁이랑 그 그 실체 진짜 개뻘짓 했었거든요. 런다운 걸린 거. 그거 개뻘짓 해가지고 둘 다 말도 안 되는 실책 서로 하니까, 와, 한 타석 섰는데 다음 타석에 바로 빼버립니다. 바로 빼버려갖고, 근데 그 빼버린 게 또 통했어. 말로해서 그 교체된 애들이 막 볼넷 걸러가고 안타 치고 해가지고 그게 또 제대로 먹혔거든요. 그래서 이 아저씨 성격 화끈해가지고 그 부분도 너무 좋고, 연승 흐름 타는 팀들 보면은 하나도 그렇고 이유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 경기도 김경마 아저씨 칭찬을 최근에 많이 했잖아.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유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NC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타격감이 너무 좋고, 감독의 뭐 그런 교체, 뭐 용병술도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SSG 문승원이 등판하는데, 시즌 초에 올 시즌 선발로 전환을 했죠. 시즌 초는 뭐 괜찮다 가도 최근에 좀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닝 소화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NC 상대로도 뭐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라 좀 털린 적이 되게 많거든요. 지난 시즌 5경기 등판에서 NC 상대로 방어율이 18점이에요. 18점. 불펜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와서 털린 경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전 불안합니다 오늘. 그리고 NC 라일리는 초반에 볼질 엄청 하면서 불안했죠. 하지만 최근에 ABS에 뭐 적응을 한 건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볼질도 좀 줄었고요. 최근 3경기 동안 3연승 기록하면서 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선발에선 라일리가 훨씬 낫다고 보고, 빠따도 NC가 지금 너무 좋다고 보고, 이거 NC 승에 마인승 5이닝 승 그리고 9.5 언더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대 롯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 대 롯데. 기아 선발 김도현, 그리고 롯데는 터커 데이비슨. 기아도 어쨌든 SSG 상대로 좀 안 좋았죠. 뭐 빠따도 빠따인데 기본적으로 내일 좀 털린 게 충격적이었다. 제가 일요일 날 이거 한폴락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기아 언더 가져갔단 말이야. 내일이랑 그때 이제 누구였지? 화이트였죠. 얘네 좀 그냥 투수전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내일이 시즌 처음으로 4이닝 7실점 하면서 탈탈 털려버린 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오늘 선발 뭐 김도현은 저는 얘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선발이 5이닝에서 6이닝 항상 채워주면서 그냥 한 3실점 내외로만 막아줘도 훌륭하다고 보는데, 올 시즌 삼성 원정 가서 5.2이닝 6실점 제외하면은 싹 다 3실점 언더로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롯데 상대로도 이번 시즌 5.1이닝 2실점 1자책으로 뭐 괜찮았고, 근데 안타를 좀 많이 맞긴 했는데, 지금 롯데도 근데 빠지는 자원이 좀 있잖아. 얘네 KT랑 경기 치르면서 막 오원석한테 막 그 헤드샷 맞고 헤드샷 2번 나왔죠. 롯데 팬들 많이 열받았을 텐데, 뭐 걔네도 그렇고 지금 황성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은근히 타선이 좀 잠잠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롯데 데이비스는 뭐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개인 5연승 기록하면서 뭐 지금 방어율 1점대 기록하고 있고, 너무 좋거든요. 지금 무엇보다 피홈런이 딱 데뷔전 한 번,
그때 딱 한 방 맞고 나머지 싹 다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장타 억제도 잘 되고 있고, 뭐 데이비스는 너무 좋긴 해요. 뭐 기아 상대로도 첫 등판이기도 하고. 근데 기아가 뭐 자한 상대로는 은근히 좀 치다 보니까 저는 김도현이 좀 잘 버텨준다면은 이거 경기 후반 가면은 그래도 기아 쪽이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기아 역배 한번 볼게요. 역배 보고 프렘 보고, 그리고 9.5는 이거 언더 봅니다. 이거 잘못 적었어요. 오버로. 저 언더 볼게요. 언더. 오케이. 그리고 다음 경기 한화 대 두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선발 류현진, 그리고 두산은 최현준 등판하죠. 한화 몇 연승이야. 네. 이제 연승 저는 까먹었어요, 여러분. 너무하다 보니까 12연승이죠. 미쳤습니다. 미쳤고, 제가 한화 경기를 올 시즌 초에 이렇게 지금 잘 나갈 때 말고 시즌 초에도 되게 잘 봤거든요. 되게 잘 봤고, 언더 특히 많이 활용했고, 역배 구간도 잘 찾았고. 근데 최근에는 뭐 계속 이기니까 주력으로도 뭐 한화 승, 뭐 언더도 들고 간 날 있고, 최근에는 뭐 승 활용을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효자인 팀이에요. 제가 올 시즌 KBO에서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팀이고,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승이 끊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끊기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런 와중에 키움을 상대하면서 빠따까지 터졌어. 원래 마운드발로 버티는 팀이라고 그랬잖아요. 3점만 내도 마운드가, 지금 얘네가 12연승 구간 동안 선발 애들의 평균 자책점이 1점 몇이에요? 1.7인가? 그 정도 돼요. 엄상배이 그렇게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선발진들 마운드 훌륭하고, 불펜도 뭐 너무 좋잖아. 일단 리그 최고 마무리 김서현 있고, 또 한승혁이 미쳤습니다. 셋업맨으로 미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류현진이 그나마 저는 조금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경기 등판한 내용 보면은 잘 던지다가도 이제 5이닝만 되면은 갑자기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확실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긴 이닝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럽긴 한가 봐. 그래도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두산 상대로 지난 시즌에 너무 강했습니다. 3경기 동안 2승 0패 방어율 0.47, 상당히 좋았거든요. 다 잠실이긴 했지만 어쨌든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더 좋은 류현진이기 때문에, 또 지금 두산 분위기도 안 좋잖아요. 지금 빠따도 뭐 그저 그렇고, 마운드는 특히 지금 뭐 난리가 났고, 투마카세의 여파 때문인지 최근에 이 불펜 구간이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두산 선발도 최현준도 직전 경기에 엄청 좀 흔들렸고, 얘도 기복이 심한데 기본적으로 하나 상대로 되게 약합니다. 지난 시즌도 하나만 만났다 하면은 실점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류현진 믿고 가도 될 것 같다. 그리고 타격감도 좀 올라왔고 하나가, 그리고 불펜 구간은 하나가 너무 좋고, 하나 승 마인승 언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대 KT. 야, 삼성도 여러분 안 좋습니다. 삼성 안 좋아요. 흐름 안 좋습니다. 지금 8연패죠, 얘네. 그리고 홈에서는 타격감이 좀 터져줘야 되는 팀이 안 터집니다. 대구에서 안 터졌고, 그리고 게다가 오늘은 포항이야. 포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고 보는데, KT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5연패 하다가 직전 경기 비겼고, 얘네도 타격 드럽게 안 터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 은근 어렵거든요. 그러면 둘 다 어쨌든 타격감이 별로고, 흐름도 안 좋으면은 결국엔 선발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승현 대 헤이수스야. 이승현 작년에는 되게 좋았지만 선발로 전환하면서, 근데 올 시즌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4연패, 개인 4연패 기록하면서 점수 꾸준히 내주고, 일단 5이닝 안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삼성 불펜은 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삼성은 지금 건드리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헤이수스도 최근에 영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근데 직전 NC 이때도 KT가 정배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분명 말씀드렸던 게, 얘가 NC 상대로 유독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NC 봤었고, 그때는 매치업이 로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로건 뭐 되게 잘 던졌고, 그리고 헤이스스는 어쨌든 삼성 상대로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지난 시즌에도 홈 원정 각각 5이닝 5.1이닝 4실점 기록한 적이 있고요.
홈에서 뭐 6이닝 1실점 고척이었죠. 뭐 잘 던진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나마 오늘은 라팍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헤이스스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KT 승에 마인승 그리고 9.5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래도 불펜 구간은 KT가 더 괜찮잖아.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KT 쪽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그러면 뭐 여기까지 보고요. 낮부터 1시부터 경기가 있다 보니까 뭐 이 두 경기 저는 언더, 이거는 언더, 니오넴 경기는 언더 추천드리고 라쿠텐 치바롯데는 치바승 정도만 뭐 요 정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여유롭게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볼게요.